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가짜 같은 독특한 식물들. 실제로 저런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기괴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신기한 모습을 한 자연의 경이로움. 가짜 같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식물들에 대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악마의 발톱입니다. 악마의 발톱 혹은 악마의 갈고리라고 불리우는 식물로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참깨의 한 종류입니다.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움직이는 동물들이나 사람의 몸체에 잘 걸릴 수 있도록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것이 그 특징입니다. 끝은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부에 박혀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악마의 발톱이지만 약재로도 쓰이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가 있는데요. 상처의 통증을 줄이고 발열을 치료하며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라 관절염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각종 의약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반전을 가진 식물이죠. 다음으로 고슴도치 토마토입니다. 열대와 아열대산으로 오렌지 형광색의 가시 때문에 관상용 원예로 많이 길러집니다. 가시도 위협적이지만 식물 자체가 각종 독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잎과 줄기, 열매에는 인간에게 위험한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특히 가시 부분에 가장 많은 독소가 있기 때문에 기를 때는 엄청난 주의를 요하는 식물입니다. 최대 5cm까지 자라며 잎사귀의 길이는 보통 21cm 내외입니다. 생활력이 강하며 별다른 보살핌 없이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약점이라고 하면 열대성 식물인 만큼 영하의 기온에 방치되면 얼어 죽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형의 눈. 눈에 검은 동자가 있는 듯한 모습을 한 이 식물은 인형의 눈입니다. 다년생 식물로서 50cm 이상 자라나며 열매는 직경 1cm입니다. 인형의 눈 열매는 카디오제닉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소는 사람의 심장 자율 신경계열에 치명적이며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조류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잇몸 출혈 버섯. 별칭은 잇몸 출혈 진균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북아메리카에 많이 서식하며 침엽수림 아래에 자생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버섯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섯에 맺혀있는 붉은 시럽 같은 액체는 항응고제와 비슷한 성분인 헤파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하고 특이한 외관으로 크림 딸기, 잇몸 출혈, 악마의 이빨, 붉은 주스, 피 흘리는 버섯 등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버섯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독을 가진 버섯입니다. 은은한 달콤한 냄새와 진한 후추 냄새가 나는데요. 최대 10cm까지 자라고 기온이 습할수록 붉은 시럽 같은 액체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중국 검은 박쥐꽃. 박쥐가 매달려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개화식물로 참막과이며 박쥐꽃의 특징인 꽃과 꽃잎 모두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란 수염이 자라는데 최대 28인치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열대성 식물이며 중국 운남에 많이 서식합니다. 다음은 드라큘라 원숭이 꽃입니다. 1978년에 처음 발견된 원숭이 난초는 에콰도르와 페루의 해발 약 2000m 고산지대에 습기가 많은 숲에 서식하는데요. 원숭이의 얼굴을 지닌 독특한 꽃이 피는 난초입니다. 사시사철 내내 꽃이 피며
상큼한 오렌지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 드라큘라가 들어간 이유는 꽃잎이 마치 드라큘라의 두 송곳니처럼 생겨서이며, 꽃은 원숭이를 닮았다고 해서 드라큘라 원숭이 꽃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다 말미잘 버섯. 말미잘의 모습을 하고 있어 바다 말미잘 버섯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버섯의 특징은 언뜻 봐도 기괴한 모습과 후각적인 자극인데요. 이 버섯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들이 그 냄새에 홀려 많이 붙어 있습니다. 파리가 이 버섯의 번식을 도와주는 셈이죠. 생긴 것과 냄새와는 달리 독버섯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냄새 때문에 독버섯이 아니라고 해도 먹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사과 부패균. 곰팡이류의 일종으로 사과를 부패시키는 병원균이므로 사과 부패균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껍질을 뚫고 내부에서부터 젤리 상태로 부패시켜 밀어내면 저런 모양이 됩니다. 과실에 연한 노란 반점이 생기며 점차 확대되어 주황색이나 빨간색의 동심원 모양이 나타납니다. 젤라틴 형태의 이물질은 바람을 타고 인근 나무로 전염되기 때문에 감염 증상이 보이면 빨리 처리해야 하는 조금은 귀찮은 식물입니다. 부처의 손. 사과 부패균과 비슷하지만 생긴 모양과는 다른 활용성을 보이는 식물, 부처의 손입니다. 인도 태생의 감귤과 식물로 유자 손가락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향기가 매우 좋고 진하기 때문에 요리의 풍미를 돋우는데 요긴한 향신료로 이용됩니다. 물론 과일 그 자체도 관상용으로 좋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많이 키우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하는 곳이 있으며 2에서 4년 된 가지를 잘라 화분에 길러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날고 있는 오리. 오리를 닮은 이 식물은 호주의 동부와 남부 지역이 원산지로 오리 난초라고 불리우는 난초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오리가 날고 있는 모습이 극명하게 보이는 이 난초는 우표로까지 발행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지금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시체꽃. 아모르포팔러스 티타늄 식물 사상 가장 최악의 냄새를 지닌 꽃입니다. 고기가 썩는 냄새와 비슷한 지독한 냄새를 반경 800m까지 퍼뜨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며 타이탄 아툼이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하루 최대 10cm까지 자라고 높이는 1에서 3m까지 자랍니다. 개화는 7년마다 한 번씩 하며 48시간 동안만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희귀 식물에 속하며 멸종 위기로서 전 세계에 약 100그루밖에 없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유칼립투스. 뉴기니나 필리핀 민나오 섬에 자생하는 유칼립투스로 색깔이 아름다운 레인보우를 띤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껍질갈이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색깔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동물이 털갈이를 하듯 겉피가 벗겨지면 안에 있는 초록색의 세목피가 자라고 자라면서 색상이 변하는데, 이 과정이 매해 반복되면서 이런 무지개 빛깔의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우면서도 신기한 식물들 어떠셨나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것보다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에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일부러라도 저렇게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연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에 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